자, 한발장전 아이디어 어제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을 했는데 뭐 방송 나가고 주가가 바로 오르기는 원치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어떻게 되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하거나 매수 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속절없이 확 밀리는데 약간 짜증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좀 오르다가 장중에 확 밀려서 한 4, 5%까지인가 조정받다가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1%인데 제가 내용을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여다봤어요.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자, 일단은 이벤트는 3월 1일 날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을 개최합니다. 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죠.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ADAS, 주행 보조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 그 차량용 반도체는 뭐 품귀 현상은 들어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원활히 공급은 되는데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접목은 이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후속적으로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메모리도 따라가겠죠.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인텔과 퀄컴의 비메모리 반도체 국내 기술 영업을 하는 회사는 유니퀘스트입니다. 뭐 기술 영업이라는 게 근데 단순히 유통 쪽은 아니고 원하는 회사, 자동차 회사면 자동차 회사 이런 주문형 반도체 아스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이제 제조사에다 본사에다 전달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유통망 자체는 굉장히 특수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런 분야가 반도체는 뭐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뭐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또 뭐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팹리스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기술 영업을 하는 회사 국내에 몇 군데 있는데 메커스하고 유니퀘스트 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니퀘스트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도 유망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인데 자 들어보시면 이 나무가의 최대 주주 나무가 들어보셨죠? 차량용 ADAS 뭐 이렇게 그 메타버스 이슈가 되면은 나오는 그 이 카메라 모듈 회사 나무가의 최대 주주가 드림텍이라는 상장 기업이에요. 드림텍의 최대 주주는 유니퀘스트입니다. 그러면은 드림텍의 시가총액이 현재 6,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분 가치만 해도 한 2천억 원 되고 나무가의 시가총액은 3천억인데 그러면 드림텍하고 나무가의 시가총액을 자회사의 지분 가치 꼭 저렇게 절대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봐도 2천억이 넘어요. 근데 유니퀘스트의 시가총액이 2,800억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잘 쓰는 표현에 2,800억 주고 저거 다 사면은 나머지 나무가하고 드림텍 지분까지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2,800억은 좀 싸다. 이익도 잘 나고 있고 앞으로 성장 포인트도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무겁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급이겠죠. 어제도 보니까 외국계의 창구를 외국인은 아닙니다. CFD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이 주문 계정이라고 CD 계정 같은 것들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많이 하는 그런 외국인들 하여튼 좀 짜증이 났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본질은 변한 것이 없고 잘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CPU, GPU, TPU, NPU 거기에 이제 FPGA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설계가 가능한 논리 소자, 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용어는 길고 어렵지만 그런 쪽이 계속 수요가 이제 나오는 거죠.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도 있어서 꾸준히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보기 위한 두 분 또 모셨고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 오늘 나와 계시고 알파 프로 투자 전략의 정태근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동차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네. 유창희 대표는 2차 전지 배터리 뭐 근가견도 있으시고 네. 자, 차량용 반도체 일반 차량은 뭐 한 2,300개의 반도체가 쓰인다고 하는데 레벨 3 자율주행만 돼도 딱 10배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2,000개 반도체가. 그렇죠. 물론 그 반도체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자, 근데도 자, 이런 유통하는 회사 네. 좀 보고 있어요. 네, 뭐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지분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지분 가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죠. 뭐 SK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어제 두산이 급등했었던 것처럼 또 그것이 또 다시 재평가가 된다라면 두산 인프라 아니 저기 두산 로봇. 네, 뭐 로보틱스 상장 준비하고 상장에 있죠. 어떤 기대감으로 두산이 어저께 급등했었던 것처럼 참 자회사가 어떻게 재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그 빛을 못 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저는 아모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MLCC 관련, 차량용 MLCC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고, 작년에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성장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무상증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유통 주식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그 전에 보면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아모텍은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볼 수도 있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차량용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면 뭐 MLCC 관련해서 아모텍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네. 자, 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네. 좀 동시효과 들어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분위기는 반등. 분위기는 이제 나쁘지 않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맨날 등락이 있고 뭐 강보권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오늘도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어디로 네. 테마가 가나 또. 오늘도 테마는 이제 일단은 뭐 예상 체결 순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침 쪽에 오랜만에 또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로트론이 네네. 올랐죠. 실적 잘 나왔던 것 같은데. 네, 2천억 나왔고 미이용 성형 뭐라 그러지 이걸? 이미용 피부 기기? 미용 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예상 체결 상위를 보게 되면 어떤 테마군이 형성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오랜만에 루트론이라는 종목이 좀 보여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출 2천억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현재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실적을 통해서 이제 주가 다시 한번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주가가 26,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전 포인트가 될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6%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예사가 뭐 서빙고라는 그 자율주행 실내 자율주행 로봇 이게 또 재부각이 되면서 시간에 걸려서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시겠지만 로봇 관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종목도 최근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테마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개장 이제 바짝 다가왔습니다. 2월의 마지막 또 유종의 미를 잘 걸었더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